전국에서도 코로나19 대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접촉자도 상당수라 어디까지 퍼질지 우려가 높습니다. 전례 없는 강력한 확산에 시군마다 거리 두기를 속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도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도로에 자동 제거 장치가 설치됐는데 고장이 잦은 데다 관리도 안 돼 몇 년째 무용지물입니다. 청주의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지역 난방공사가 연료를 LNG로 교체할 계획인데 발전 용량까지 대폭 늘리기로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대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창 당구장과 제천 김장 모임을 통한 연쇄 확진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하루 발생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접촉자도 상당수라 이 확산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방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50대 당구장 주인에서 비롯된 코로나19 연쇄 감염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당구장을 다녀간 손님 8명이 줄줄이 감염된 데 이어 손님의 20대 딸까지 3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자가격리된 이들의 가족 6명과 당구장 출입자 명단 78명 가운데 17명은 검사조차 안 받은 상태라 당구장발 연쇄 감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00% 전원이 다 출입자 명부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용하신 분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천 김장 모임발 연쇄 감염도 친인척과 지인으로 번지며 13명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1명과 고교생 아들이 포함됐는데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임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공개하고 밀접 접촉자 및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민 1,140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부산을 다녀온 청주 30대와 영유아, 충주에서 김장 모임을 가진 70대 등 단 사흘 동안 도내 확진 환자가 31명. 이달 들어서만 69명이 확진됐는데 도내 전체 발생 수의 25%가 몰릴 정도로 월별 최고치를 연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호흡기 바이러스인 특성상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활성화되는 데다 비말 전파력도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습도가 1도 정도 떨어질 때 6% 정도 더 생존 능력이 길어진다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건조한 환경에서 비말이 조금 더 멀리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미 시작된 지역 감염 전파가 생활 속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추이라며 개인 방역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전례 없는 강력한 코로나19 연쇄 확산에 해당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일제히 상향하고 나섰습니다. 이시종 지사도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고 주변 학교들도 속속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심춘만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기도원발 14명의 집단 감염이 벌어진 음성군. 체육시설과 경로당 등 600개에 가까운 공공시설들이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공식 격상했지만 지난주부터 2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강력 조치를 자체 시행하는 것입니다. 14일 날 그 삼성면의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서 군에서 선제적으로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진천과 제천에 이어 청주시도 줄줄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자체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쇄 감염의 진원지인 오창을 중심으로 1.5단계에 준하는 행정 지도를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행정명령 발동도 준비 중입니다.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서 부분적이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시종 지사도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자숙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불효불급한 출장, 모임, 행사, 회식, 간담회, 회의 등은 적극 자제 또는 금지해 주시고 확진자 가운데 학생 2명이 포함된 제천에선 제천 지역 77개 모든 유초중고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포함된
청주 지역 5개 초중학교도 등교가 중단되는 등 교육당국도 연일 비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전체 82개 확진자 병상의 60%인 50개 이상이 환자들로 채워짐에 따라 추가 병상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등에 대비해 필요시 추가 병상을 즉시 확보 가능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열이나 기침 등의 유증상자 검사가 전면 무료로 전환됐다며 이동과 만남 자제는 물론 발빠른 자진 검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대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충북대는 어제 충남 아산보건소에서 1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아 해당 학생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까지는 해당 학생이 2학기에 비대면 수업만 받았고 청주 지역에 방문한 사실도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제천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확진자 수 증가로 시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오늘까지 예정됐던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30일에 있을 회의식 감사와 새해 본 예산안 심의도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의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됐던 지역 난방공사가 연료를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한 LNG로 교체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전 용량이 4배 이상 증설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을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청주 지역에 난방과 온수열을 공급해온 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전국 최고 수준인 청주의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용요금을 받고 있지만 청주와 대구만 액화천연가스 LNG 대신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중유와 경유를 연료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배출하는 지소산화물 같은 경우에 연간 한 270톤 정도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데요. 비난이 잇따르면서 지역난방공사가 사용연료를 LNG로 교체하기로 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9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4년 마무리됩니다. 기존 대비 질소 산화물은 71%, 먼지는 86%, 황산화물은 거의 100% 줄어들게 돼요. 문제는 늘어나는 발전 용량.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3천억 원이나 투입해 현재 발전 용량보다 4.5배나 규모가 큰 시설을 신설하면 대기오염 배출량이 얼마나 줄겠냐는 겁니다. 300억이면 바꾸는데 3천억을 해가지고 여기다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냐 이거죠. 지역난방공사 사장님 86만 청주 시민들 앞에 와서 석고 대죄해야 됩니다. 이거. 청주의 최대 현안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난방공사의 연료 교체 사업. 지역난방공사가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도로 곳곳에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개 제거 장치가 설치됐는데요. 하지만 고장이 잦은 데다 관리도 안 돼 몇 년째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지현 기자입니다. 국도 36호선에 설치된 7m 높이 구조물. 주변에 낀 안개를 제거하는 소산 장치입니다. 장치에 달린 F자를 마주한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안개가 짙어지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환풍기처럼 습한 공기를 빨아들이고 열팬을 통과하며 건조해진 바람을 내보내 안개를 없애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처음 설치할 때부터 자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고 당시 국토교통부는 자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이듬해까지 수리하고 정상 운영을 위해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 더 지난 지금은 어떨까?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안개 제거 장치입니다. 충북에는 제천과 단양에 5개씩 모두 10곳에 설치돼 있는데요. 여전히 수동으로만 작동되는 상태입니다. 개발업체 부도와 소송, 추가 비용 문제로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현재로선 국토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껐다 켜는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로 왕복 2시간 거리다 보니 가끔 점검할 때나 켜보는 게 답니다. 정작 안개가 낄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 자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가끔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있죠. 그때는 뭐 시야가 진짜 뭐 10m, 20m 이렇게 보일 때도 있죠. 국토교통부는 안개 제거 장치를 아예 처분하거나 따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 안개 제거 장치 설치에 들인 비용은 충북에서만 4억 7천만 원. 올해 가동 횟수는 6번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구속 기소된 청주 상당 정정순 의원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조영우 부장판사는 정 의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신청한 보석에 대해 증거인멸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2차 공판에서도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해 청주지검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청주지검 평검사 일동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징계를 청구한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한다며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구 공무원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도 김용 부장판사는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가 가볍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월 확진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회의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SNS를 통해 지인에 보내 인터넷상에 퍼뜨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남대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9일 청남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연장으로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인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충청북도가 동상을 존치하기로 한 데 반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청주 경실련 비대위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회원 대상 설명회를 연대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지지 모임은 비대위가 지난 25일 회원 설명회를 열면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가해자만 참여시키고 심지어 발언권을 주기까지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지 모임은 오는 30일 비대위와 별개로 설명회를 열어 그동안 벌어진 사건 경위와 2차 가해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매항해하는 옆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25일 저녁 8시 10분쯤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50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는 전동 킥보드를 보도에서 타다가 인명피해를 일으킬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입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형사처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증평에서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출범식을 갖고 주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들은 증평군의 인구와 학생 수가 충북도 내 다른 4개 군 지역보다 많음에도 증평에만 유일하게 교육청이 없다며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덤프 차량에 비산먼지 방지 자동 덮개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적재 용량 12톤 이상 덤프트럭 가운데 차량 사용 본거지가 단양군으로 되어 있는 차량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390만 원 한도로 10%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며 모두 9억 원, 130대까지 선착순 지원합니다.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근로청소년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후원자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키다리 통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센터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추천하면 진천군 청소년복지협의회가 후원자를 매칭해 주는데 추천받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저축하면 후원자는 동일한 금액의 장려금을 키다리 통장에 이체해 자산을 늘려주게 됩니다. 늙지 않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한다는 건 인간의 오랜 꿈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노화한 피부를 부작용 없이 젊게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 리포트 이승섭 기자입니다. 사람의 노화는 대개 30대를 넘으면 시작됩니다. 피부 세포 분열이 점차 줄면서 새로운 세포 대신 죽은 세포가 더 많이 쌓여 피부 노화가 진행됩니다. 노화 세포를 젊게 만들기 위해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세포를 다시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연구가 있었지만 역분화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카이스트와 아모레퍼시픽 공동연구팀은 사람 피부의 표피 아래 조직에서 피부 노화를 좌우하는 섬유아세포와 표피세포 간의 수많은 상호작용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섬유아세포에서 특정 단백질, 즉 PDK1을 억제했더니 세포 안의 노화 인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진피 섬유합 세포로부터 영향을 받는 표피층의 각질 생성 세포가 분화 및 증식을 원활하게 하게 되어서 주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여겨졌던 노화를 부작용 없이 되돌릴 수 있는 핵심 인자를 발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화장품이 개발 중이고 노화로 인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인류의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연구진은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환을 사전에 막는 약물 연구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같은 규제에 묶인 청주 안에서도 아파트값 변동률이 편차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아파트값 변동률에 따르면 규제 직후 한동안 제로에 가깝던 청주 흥덕구의 주간 상승률은 현재 0.46%로 지난주 0.59%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세종의 상승폭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반면 청주 상당구 0.07, 서원구는 0.06 등으로 청주 전체 평균 상승폭 0.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북경찰이 다음 달 3일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에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갑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내 수능시험장 38곳 주변에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등 300여 명을 동원해 시험장 안전을 확보하고 22곳에 순찰차와 오토바이 등 85대를 배치해 수험생 빈차 태워주기 등 긴급 수송도 실시합니다.
또 시험장 주변 2km 이내 불법 주차도 통제합니다. 청주시가 직지 세계화 운동으로 추진하는 1인 1책 펴내기 운동 책 전시회가 어제부터 열립니다. 올해 말까지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서 진행되는데 접수된 작품 78편 가운데 출판도사로 선정된 76개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최우수작에는 박형규 씨의 시집 기억이라는 이름의 꽃이 선정됐고 방정옥 씨의 자서전 강물은 흐르더이다 등 모두 13편이 우수작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청주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의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10%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청주페이 관련 예산을 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청주페이 발행 규모는 1,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시와 청주기상지청이 비대면 기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후교육 영상을 보며 체험 꾸러미를 통해 변화하는 기후현상을 공부하는 기후놀이터 프로그램은 8살에서 13살 이하 아동이 있는 청주시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